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셨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보세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고생하시 부모님들의 평온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열어보셨나요? 벨 소리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켜보고 메시지함을 괜히 한번 눌러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아이에게 연락이 왔을까? 바쁜 건 알지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나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아무런 알림도 없는 빈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 쉬고 덮어버린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까요?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들어가는 게 좋아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내 옷 한 벌 사는 건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망설여도 아이들 학원비, 철마다 바뀌는 옷값은 빚을 내서라도 최고로 해주고 싶었던 게 우리네 마음이었습니다. 내 청춘, 내 꿈, 내 이름 석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아이라는 화분에 걸음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월이 쌓이고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이제 좀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식의 연락이 뜸해지고 오랜만에 통화를 해도 대화가 겉돌고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엄마, 아빠 하며 학교 다녀오자마자 하루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조잘대던 아이가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서운함이 찬바람처럼 밀려오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난번 통화할 때 내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했나? 혹시 내가 아이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내가 늙고 힘이 없어서 아이가 나를 멀리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밤새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월이 흘러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 줄기에서 자란 가지가 하늘을 향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아주 자연스러운 생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자식도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것을요. 제 코가 석 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 옛날 품 안의 아이를 기다립니다.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자식이라고 부모의 외로움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수화기 넘어 부모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 밥 먹었니? 라는 짧은 안부 속에 숨겨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짊어질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참 치열하게 삽니다. 안쓰러울 정도로요. 직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상사 눈치 보랴, 후배들 챙기랴, 정신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육아와 치솟는 집값, 대출금, 걱정에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기다림이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며 부모님 전화를 받을 때 반가움보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는 부담이 앞서는 것. 그건 아이가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던지는 말들 있죠.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쁘니?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옆집 철수는 주말마다 온다더라. 얼굴 잊어버리겠다. 우리는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빛독촉처럼 마음을 옥죄는 족쇄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 무거우면 그 무게에 짓눌려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서러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자꾸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식이 진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신에게 기대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내는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안도하고 감사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용돈을 많이 주셨을 때? 물려줄 유산이 많을 때?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부모님 목소리가 한 톤 높을 때입니다. 엄마, 별일 없으세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 아유, 야, 나 지금 복지관. 친구들이랑 노래 교실 왔다. 여기 너무 신나서 통화 길게 못해. 나중에 하자. 끊어. 하고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뚝 끊을 때, 그때 자식은 엄마가 웬일이지? 하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이 안심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아,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구나. 내가 신경 안 써도 두 분이서 혹은 혼자서도 행복하시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 한 생각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면죄부이자 위로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발걸음과 보고 싶어서 오는 발걸음은 소리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에게 이렇게 연기라도 해보세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얘야, 걱정 마라. 요즘은 나도 내 시간 보내는 게 참 좋다. 너 키울 땐 몰랐는데 혼자 책 읽고 산책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오늘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꽃 구경도 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무거운 어깨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람인데, 늙어가는 처지인데,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고, 혼자라면 왜 안 외롭겠습니까? 문득문득 사무치에 외로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어서 충만한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초라하지 않게 예쁜 그릇에 담고, 혼자 길을 걸어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며 감탄할 줄 알고, 마음이 단단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 남편 뒷바라지, 아내 눈치로 꽉 채웠던 그 방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도서관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소설책을 빌려보거나,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물을 주며 말을 걸거나, 아니면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거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삶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설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청춘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사느라 정말 고생했다.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정작 너는 못 챙겼구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야지. 너 참 멋지게 늙어가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대우해줘야 세상도 나를 대우하고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부모가 미소를 잃지 않으면 자식은 세상을 덜 두려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뒤돌아보면 언제나 자리에 서 있는 등대 같은 존재니까요. 등대가 폭풍우 속에서 꺼져 있으면 배는 길을 잃고 불안하지만, 등대가 묵묵히 빛나고 있으면 배는 안심하고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자식에게 해주는 최고의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너무 얽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꽉 껴안고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슴도치도 추위를 피하려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 피가 나듯이 말이죠. 거리두기는 비단 전염병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예의이고, 서로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배려입니다. 자식의 삶에 시시콜콜 개입하지 않는 것, 손주들 교육 문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않는 것, 며느리 살림살이, 사위 직장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것, 그저 필요할 때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주는 부모,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럴 수 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며 믿어주는 부모, 그게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안 와 서운할 때 참지 말고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대신 먼저 이렇게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아들, 딸, 요즘 많이 바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 아빠는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시간 날 때, 보고 싶을 때 편하게 놀러 와라. 사랑한다. 언제 오니? 라는 재촉 대신 보고 싶을 때 와라는 여유.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추궁 대신 나는 잘 지낸다는 안심. 이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요. 자식은 그 문자를 보고 죄송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뵈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부모의 품격은 기대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본전 생각을 버리는 마음. 내가 집 사줬으니 넌 나한테 효도해야 해라는 거래의 마음을 버리는 것.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조건 없이 주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하고 단단한 어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장, 어른됨의 완성 아닐까요? 품격 있는 노년이란 결국 외로움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마음.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 주머니에 넣어두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그 마음이 있으면 어느 날 자식이 문득 부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 참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품위 있게 늙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네. 부모라서 참 자랑스럽다.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라라고 소리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얻는 향기 같은 겁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밥벌이 잘하고 사람 구실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요. 아무 일 없으니 연락이 없는 겁니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어릴 적에는 밥 숟가락 떠먹여주고 넘어진 무릎 포해주고 잠들 때까지 품에 안아주는 게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멀리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가끔 만나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웃으며 보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집착과 기대가 아닌 믿음과 응원의 형태로 바꿀 때 관계는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게 이어집니다. 가끔은 자식이 우리에게 전혀 기대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그 아이들 마음 한편에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든든한 고향 같은 배경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삶을 믿고 계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부모님만은 나를 응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자식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이 부모를 평안하게 합니다. 이제는 기대 대신 존중을 선택하세요.
의지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외로움 대신 평온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식이 등 돌리지 않고 언제나 마음으로 곁에 머무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앨범 속 꼬물거리던 아기 때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아이와 함께 웃던 기억,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순간들, 엄마, 아빠 부르며 달려와 안기던 그 따뜻한 체온과 전 냄새, 그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가슴을 벅차게도 하고 또 시리게도 하지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다시 오지 않을 시절이구나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시간은 지금의 우리에게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위로와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처럼만 나한테 살갑게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찬란한 시절이 있었으니 내 아이가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으니 내 여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식에게 받을 효도를 다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눈 맞추고 뒤집고 걸음마하고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쥐고 있어야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손에 쥐어보셨나요? 꽉 쥐려고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 위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새도 꽉 잡으면 죽고 놓으면 날아갑니다. 손바닥 위에 가만히 두어야 머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아도 마음의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너무 꽉 잡으면 상대는 숨이 막혀서 어떻게든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손을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놓아주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자주 떠올립니다. 일이 바빠서 전화기는 못 들지만 비가 오면 어머니 무릎 쑤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TV에서 맛있는 게 나오면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가야지 하고 메모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밤새 열이 날 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밤새워 키우셨구나 하고 울컥하며 눈물 흘립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부모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그리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다는 죄송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치여 그 마음을 표현할 여유와 요령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사랑한 만큼 그 아이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편안한 태도를 보여주면 자식도 마음이 열립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거지 의무나 숙제가 아닐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자식이 스스로 전화를 걸고 문득 그냥 지나가다
엄마, 밥 생각나서 들렀어요. 하며 찾아오고 좋은 곳에 가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그건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편안해서 좋아서 저절로 이어지는 진짜 관계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오늘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낮잠 자기, 좋아하는 옛날 영화 다시 보기, 친구와 수다 떨기,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기. 그 모든 게 채워져서 내 마음에 잔이 넘치면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로, 배우자에게로, 이웃에게로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억지 사랑이 아니라 여유로운 사랑이 완성됩니다. 결국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것. 자식에게 그림자처럼 찰싹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은은하게 바꿔주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어. 나도 부모님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 더 자신의 하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창밖에 피는 꽃은 보셨는지, 바람 냄새는 맡아보셨는지, 오늘 내 점심밥은 맛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아주 다정하게 살펴보세요. 나 자신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오와.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부모의 여유가 결국 돌고 돌아 자식에게도 가장 따뜻한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오로지 당신의 평온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